예,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거 참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충 설명을 할 때 종종 또 실수가 많네요. URL 복사 자체가 또 아까 보니까 잘못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제 그런 링크하고 외부로 나가는 링크가 또 약간 좀 달라서 조금 오늘 시작할 때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다시 한번 이제 학생들한테 다시 수정 URL 링크를 공지를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잘 들어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뭐 그 코로나19 때문에 수업들이 계속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들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뵙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나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지를 못하고 또 이메일로 뭐 질의응답을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그 반응이 곧바로 나타나지 못해가지고 아마 조금 좀 답답한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뭐 지금 우리 현재 상황으로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뭐 모든 우리 학생들과 사회 전체 어떤 이제 건강한 이런 이제 생활들이 뭐 아마 최우선으로 또 관리가 돼야 될 이제 그런 항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좀 이런 어려움을 참고 우리가 잘 견디면서 이제 대신에 또 해당되는 그 실력들을 우리가 쌓아 나가는 거는 뭐 다른 문제가 없도록 아마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그 보충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충 설명에서 이제 지난번 이제 첫 번째 보충 설명을 한번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업들 관련된 과제물 제출이나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온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또 안내를 드리고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했거나 이제 오해를 해서 잘못 이제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평가에 이제 약간의 좀 그 누락된 부분 때문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또 그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첫 번째는 이제 공지사항부터 좀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은 이제 일단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홈워크 그 보고서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과목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차근차근 이제 잘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중에 보면은 좀 이 작성 요령이나 좀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또 잘못하면 또 뭐 이렇게 감점 당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원래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좋은 이제 성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홈워크 보고서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드시 MS 워드로 그러니까 워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워드로 작성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또 장점도 있는 것이 맨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어떤 시서로스 그 유의어를 찾을 때 MS 워드 안에 있는 이제 그 기능을 잘 쓰시면 됩니다. 그 안에 보면 이제 유의어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이제 숙제하실 때 바로바로 이제 그 부분을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그 많은 학생들 거의 뭐 80명, 90명이 되는 학생들의 보고서를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직접 출력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로 제출하고 나면 이제 그 부분들을 조금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 출력을 해서 다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여러분들이 통일을 그 기해 줘야 좀 이게 담당 조교들이 쉽게 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이 부분들을 꼭 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호목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이게 또 가로 양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하게 되면 출력할 때 이 부분들이 또 잘려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했던 그 내용 자체가 프린트할 때, 출력할 때 이게 또 날아가 버려 가지고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뭐 또 이게 또 그 오락 뭐 오며 가며 또 이렇게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좀 아마 피곤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 형식으로 사진하지 말고 전체를 좀 세로 형식으로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홈워크 보고서에 대한 기본 양식들을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포맷으로 아예 만들어서 좀 드렸으니까 그 양식을 그대로 좀 따라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목들 자체가 뭐 이게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다시 이제 질문 올려주시고,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막 생각해가지고 아무거나 이렇게 이제 작성해서 이제 그 업로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점수를 제대로 받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해 주시고, 세 번째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홈워크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그 작성해 가지고 제출할 때 꼭 좀 제대로 이제 지켜야 될 것이, 지연 보고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 표지를 꼭 만드십시오. 아직도 보면은 표지 없이 그냥 처음에 본인의 이제 뭐 이름, 그 다음에 그 학번 정도만 두 줄 달랑 적어가지고 제출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대학교 2학년 수준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제출하는 이 보고서 자체가 어쩌면은 본인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청되는 이제 그런 항목들을 빠뜨리지 말고 제출하시고 표지 깔끔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십시오.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좀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회사 가서 정말 혼나는 내용들이 이제 이런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뭐 대학에서 뭘 배웠길래 이 보고서 하나 제대로 작성을 못하냐고 그러는데, 10중 8구 이제 표지부터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이제 아예 그냥 여러분들 상관이 아니면 직속 상사가 굉장히 좀 짜증을 내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아예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그 규정에 맞춰 가지고 그 지정된 양식을 잘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이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그 홈워크에서는 이제 표지에다가 본인의 학번 있어야 되고 이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반이 이제 두 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수강 번호를 꼭 좀 앞에다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A반, B반이 있으면 그 이제 반별로 수강 번호가 있으니까 이걸 좀 구분해 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가 이제 이게 몇 장에 대한 호목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또 지연 제출하고 난 뒤에 찾아서 들어가다가 또 잊어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어느 몇 장에 대한 보고서인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명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 수강 번호 역시 좀 잘 챙겨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만다라트 차트를 이제 그 작성을 하라고 했더니 많은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부 영어로 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또 예제를 만들어서 이제 올렸던 그런 부분들이 참고가 돼 가지고 아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걸 한글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로 작성하게 되면 감점 처리가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결국은 이게 이제 만다라트 차트를 우리가 작성하는 이유가 그 자체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하기 위한 준비거든요. 만약 이걸 한글로 작성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단계에서 또 번역한다는 한 단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괜히 추가적인 이제 부담이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맨 먼저 스스로 그냥 뭐 이렇게 한글로 그 연습장에서 적어보고 하는 거는 좋지만, 그 자체가 홈워크 보고서로 제출되는 결과 보고서에 그런 식으로 작성이 될 수는 또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드시 영어 단어로 아니면 영어 단어가 몇 개 이제 묶여 있는 그런 형태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결국은 아마 또 평가에서 불이익이 아마 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영어 어휘에 대한 유의어 정리를 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뭐 한 개씩만 쭉 다 이제 적어 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또 해당되는 단어마다 이런 이제 그 품사를 빠뜨린 게 있으면 그 부분에 이제 감점이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제 품사가 몇 개인지를 알려드리지 않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교재 뒤에 보면은 품사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 작성할 때 MS 워드 편집기를 사용하니까, 워드 프로세스를 사용하니까 거기 안에 보면 적어도 이제 뭐 이게 몇 개가 이제 나와 있죠. 뭐 명사면은 N으로 나와 있고 동사면은 V로 나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거기 나와 있는 개수 종류별로는 작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보충 설명하고 난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이제 부분들을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 좀 지키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또 결국 이제 조교들이 채점할 때 해당되는 항목들이 또 감점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연 제출은 항상 이제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나한테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내가 또 다시 이제 담당 조교한테 포워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어디에로 제출을 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늦으면 또 제때 또 성적 검사된 채점된 결과를 볼 수가 없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꼭 좀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벌써 이제 5장에 해당이 되는 이제 사항들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5장 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할 때 에세이를 직접 이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에세이 작성할 때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쭉 설명했던 이제 그런 요령을 잘 따라서 지금 이제 작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에세이를 작성하는 거, 영어 논술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이게 뭐 글 하나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이 조리 있게 뭔가 의견을 발표하는 요령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과목에서 좀 더 그 강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이제 그 학교에 오기 전에 이제 KT 한국통신에 거기서 이제 그 실장을 이제 했던 그런 4년 반 동안 근무를 했던 이제 경험도 있고 그때 해당되는 이제 그런 뭐그 새로운 이제 신입 사원들 채용 면접도 이제 들어갔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이제 나랑 같이 이렇게 이제 그 했던 동료들이 벌써 지금 뭐 KT 회장에 올라가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장이나 지금 현재 뭐 그 지금 회장으로 계시는 이제 분들이 이전에 전부 이제 대학원 후배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KT 근무할 때 그때 이제 같이 근무했던 그런 이제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뭐 KT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삼성이나 LG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회사의 어떤 그 임원들하고 이야기할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가 뭐 지방에 있는 이제 대학이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의 또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그런 신입사원 채용 면접을 할 때 혹시 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조언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 만날 때마다 꼭 좀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제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항상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지방에서 이 이제 면접을 올라봐서 마지막 이제 최종 임원 면접까지 오게 되면은 좀 좀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면인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물어보면은 첫 번째가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본인이 실력은 있는 것 같다. 근데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마지막에 이제 최종 면접에 올라가서 그런 이제 심사를 할 때 그분들이 이제 느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학생들이 와서 열심히 이제 대답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말을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의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정확한 용어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핵심 부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조리 있게 이제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 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특히 이제 서울 내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생들이 아마도 이제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걸 이제 명확하게 잘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함에 있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런 것들 어떤 집단 토론이나 아니면 이제 뭔가를 이제 수업 중에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언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실력은 있는데 그 본인의 어떤 실력에 걸맞는 그런 이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하는데 이런 결과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번 과목에서 이제 에세이를 쓰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는 겁니다. 글로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이어서 이제 우리가 뭐 발표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도 해볼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항목 자체가 어떤 이제 하나의 주제나 이게 이제 주어지면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뭔가 했던 본인의 의견을 잘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이런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한글뿐만 아니라 이제 영어로 우리가 이제 훈련함으로 해가지고 혹시 이제 틀림없이만 이제 그 여러분들 면접하다 보면은 영어로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자신 있게 했던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발표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내다보면서 과목들을 이제 구성을 했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이제 그 보충 설명에서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에세이를 지금 이제 쓰는 것은 대략 뭐 한 페이지, A4의 한 페이지 정도, 350단어 정도 이제 분량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게 서론, 본론이 3개, 결론이 있는 이런 부분들로 만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서론에서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각각의 제가 이제 전부 그 키 포인트로 해가지고 어떤 항목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다 정리를 해 두었죠. 그래서 이 항목들이 여러분들 에세이 작성할 때 반드시 그 항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평가할 때 여기 이제 항목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이제 채점돼 가지고 이게 있으면 점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해당되는 항목이 빠지면 이제 그 해당되는 부분을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글을 쓰거나 발표할 때 바로 이 각각의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고 없음에 따라 가지고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제 워낙 많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항목들을 잘 챙겨 가지고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에 대한 거, 본론에 대한 거, 결론에 대한 거 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서론 쪽에 시작할 때는 이제 반드시 처음에 오프닝을 잘 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마디가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솔깃하도록 집중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주의를 집중하는 그런 이제 문구를 사용하라는 것이 바로 attention grab입니다. 상대방이 이런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건 이제 주의 집중하는 attention grab에는 보면은 뭐 속담을 인용하든지 아니면 최근에 신문 기사를 인용하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나 잘 만들어 가지고 툭 던지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서 그걸 이제 하나씩 풀어 나가는 방식으로 하든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요령들을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텐션 그래브에 대해서는 뒤에 또 상세하게 또 챕터로 설명이 되니까 미리 그쪽 교재에서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있는 것이 이제 제너럴 스테이트먼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컨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항상 이제 그런 좋은 글을 쓰는 요령에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이제 교재나 이런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시면은 컨텍스트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어떤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짧은 어떤 이제 그 뭐 문장이나 아니면 이제 간단하게라도 이 부분을
귀에 쏙 들어오게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야 이제 이게 왜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지, 왜 듣는 사람들이 나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감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백그라운드,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이 백그라운드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가 이제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대부분 잘 못 알아듣죠. 여러분들 숙제 낼 때는 뭐 주어져 있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하니까 대부분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 그걸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읽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주제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쓰거나 발표를 할 때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컨텍스트, 그 문맥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라는 겁니다. 그 주제, 본인이 주장하려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한 문맥을 설명을 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론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thesis statement입니다. 이게 이제 본인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이제 단순히 thesis statement만 주장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list of reasoning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같이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다시 한번 앞에 가서 이제 보면은 여기 thesis statement with a list of reasoning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냥 thesis statement 주장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도 키워드 3개 정도는 꼭 이렇게 명시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 쪽에서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어떤 우리가 주장하는 그 뒷받침을 하는 이제 논리적인 근거가 되죠. 그러니까 logical reason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론을 적을 때 중요한 것이 서론이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전환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여기부터 본론이구나,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정확하게 그 여러분들 글을 읽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발표를 듣는 사람들이 잘 따라올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이게 이제 트랜지션이 잘 없으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서론인지 몰라가지고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듣는 사람들도 조목조목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정리를 제대로 못하면은 뭐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또 좋은 평가를 하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topic sentenc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에서 이제 주제 문장을 할 때 논리적인 근거 3개를 이야기를 했으면 그 자체로 그 논리적인 근거를 그 순서대로 본론에서 본론 1은 첫 번째 거, 본론 2는 두 번째 거, 본론 3은 세 번째 거를 이제 조목조목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논리적인 근거 하나하나를 하나의 문장으로 저희가 딱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왜냐면 그건 이제 논리적인 근거 역시 또 거기에 맞는 또 근거가 필요하니까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만달라트 차트를 맨 처음에 레벨 1을 1계층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1계층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떤 이제 그 지원하기 위한 논리적인 근거 단어들이 레벨 2에서 이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게 이제 정리를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이제 세부적인 그런 항목들은 이제 제대로 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또 잘 풀어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문장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 3개를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역시 마찬가지로 결론으로 전환한다라는 표시를 반드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n summary, in conclusion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요약 정리를 해야 되고 내가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지는 의미를 기반으로 위에서 이제 서론에서 우리가 주장했던 주제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결국 이제 주제 문장은 2번 나타나는 거죠. 서론에서 한번 나타나고, 근데 리저닝하고 이 리저닝의 어떤 목록을 같이 이제 결합한 문장으로 나타나고, 그다음 결론에서 그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똑같은 문장을 그대로 뺏겼으면은 또 이건 이제 그 내부적인 그런 쪽에서 이제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문장이 반복되면 또 좋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약간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또 해야 되죠. 결국 이제 주제가 서론에서 한번, 결론에서 한번 이제 그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양괄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에 이제 실행에 대한 건의, 서제스션이 반드시 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런 이제 구조를 반드시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했던 것들이 결국 이제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이제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단어로 정리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대부분 여러분들이 마인드맵 해가지고 초중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려본 것들은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대학교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색칠하고 단장을 할 그렇게 뭐 시간들은 여유는 별 없고, 뭐 굳이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쓰는 것은 이렇게 만다라트 차트 형태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만다라트 차트 정리하는 이제 그 예를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단어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어구로 쭉 들어가죠. 그럼 이제 거기에 각각에 보면은 핵심적인 키워드가 이제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에세이를 쓸 때 이 부분들이 이제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서 이제 주제 문장 쓰고 난 뒤에 거기 열거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세 개를 골라 가지고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은 각각 여기 이제 큰 글씨로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이제 키워드가 될 것이고, 그를 백업하는 부분들이 이제 주위에 또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골라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나와야 되는 거죠. 만다라 차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주변에 하나의 핵심어 다음에 이제 8개의 칸이 있는데 8개를 여러분들 적어도 이제 절반 정도는 채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은 우리가 이제 서로 머지를 시킬 수도 있고 분리를 시킬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제 만다라트 차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에세이 아웃라이닝이 이제 실제 이제 글을 쓰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양식에서 한번 봤던 그 항목들이 차례대로 이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따라 정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이런 양식을 아예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드래프트를 만들 때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이제 이런 양식을 만들어 드렸던 거고, 근데 여러분들 실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걸 이제 횡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길게 옆으로 나가니까 중간에 있는 본론을 하나, 둘, 세 개를 이제 그냥 차례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포맷을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런 식으로 보고서는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 해당이 되는 거 1.1, 1.2, 1.3 여기 해당되는 항목들 빠뜨리지 말고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채워 나가시는 연습도 하고, 앞으로 이제 에세이 작성할 때도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론에서도 처음에 이제 전환문구는 이제 강의에서 설명했는데, 뭐 흔히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firstly, secondly, thirdly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본문에 들어가는 거고, 결론에서는 이제 in conclusion 이렇게 이제 쓰시면 제일 무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topic sentence를 첫 번째 여기 reasoning에 대한 첫 번째 해당이 되는 부분들을 여기 이제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이유가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레벨 2에서 정리했던 그 항목들이 여기 차례대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 메인 바디 2 본론 2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요령이고 3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 문단이 바로 결론이죠. 결론으로 들어갈 때 보면 in summary 또는 in conclusion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서 요약 정리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thesis statement를 한번 다시 한번 재강조를 하시고, 근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서 이제 본론에 설명했던 그 키워드를 가지고 왜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항상 이런 이제 제안들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듣는 사람들이 뭔가 이제 나중에 오래오래 기억에 남고 좋은 평가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에세이에 관련된 이제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vocabulary 중에서도 이제 어휘 쪽 부분 중에서 이제 터미널로지 전문 용어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문 용어에 관련된 부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좀 어떤 전문가의 어떤 이제 수준으로 영어를 이제 쓰고
그다음에 영어를 활용을 하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런 이제 분야,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 용어를 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보통신 분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공학이라는 이제 분야고, 공학은 또 이제 과학과 과학을 어떤 밑받침으로, 그다음에 수학을 밑받침으로 쭉그 이제 발전이 되어 온 이제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에 관련된 또 용어를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교재하고 강의 자료에서 이제 정리를 한 것처럼 먼저 수학에 관련된 부분들 차례대로 쭉 이제 정리를 했었고,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에 관련된 설명을 할 때 이러한 그 전문 용어를 쓸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형이나 기하 쪽도 꽤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공학 분야는 뭐 모양을 설명하거나 관계를 설명할 때 이런 이제 뭘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이런 이제 도형이나 기하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전부 이제 그 한글로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이제 많이 약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좀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되는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제 정보통신이 뭐 그 중에 절반은 거의 이제 컴퓨터를 기반으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에서 나오는 이제 용어들도 잘 좀 이해를 하고, 여기 이런 류의 어떤 이제 그 용어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용어들 부분도 그 교재에 보면 이제 후반부에 그런 이제 그 어떤 용어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또 설명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 반드시 잘 이제 공부를 하시고 꼭 좀 외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보통신 문장에 나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그 어휘 쪽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또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에세이를 쓰게 되면은 문법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문법이 여러분들이 또 뭐 많이 공부를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 문법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그 여러분들 글을 쓰는 쪽에서 살펴보면은 무지하게 또 많이 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점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일 이제 그 기본적으로 반드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시제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 시제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 각각에 보면은 이제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 거기에다가 어떤 이제 뭐 미래, 과거 진행형, 현재 진행형, 미래 진행형, 아니면 과거 완료형, 현재 완료형, 미래 완료형 같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 가지고 잘 써야 되죠.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시제 자체를 잘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에서 여러분들 이미 뭐 다 배웠으니까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잘 챙겨 보시면 언제 과거를 쓰는지, 언제 과거 진행형을 쓰는지, 언제 과거 완료형을 쓰는지, 현재 역시 마찬가지고 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세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문장들이 그 나름대로 기준이 되는 시제를 중심으로 차례대로 이제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거는 이제 뭐 완료형으로, 어떤 거는 진행형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부분들을 틀리지 않고 이제 잘 챙겨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서 이제 이런 문장을 쓸 때 같이 좀 잘 써야 되는 것이 이제 어떤 뭐 부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된 이제 그 수식어들을 잘 써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간 관계를 나타낼 때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골라서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완료된 시점이나 뭐 진행하고 있는 시점이나 어떤 이제 과거의 어떤 이제 특정된 시점이나 이런 부분을 나타낼 때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예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문장을 쓸 때 15단어 이상을 쓰라고 하면은 이제 15단어를 채우지 못해가지고 또 점수를 깎이는 그런 학생들도 이제 꽤 여럿 있는데요. 뭐 이런 부사들을 잘 골라 쓰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도를 나타내는 거. 이 보면 이제 alrace부터 시작해가지고 never까지 해서 이게 가장 긍정적이고 발생되는 이제 빈도수가 거의 100% 해당이 되는 거. 차례대로 almost always, usually, often, 그 다음에 frequently, generally, sometimes, occasionally, seldom, rarely, hardly ever, almost never, 그 다음에 never까지 가서 이제 이게 거의 이제 100% 부정적인 표현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골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문장을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동명사, 부정사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뭐 ing가 붙어가지고 동명사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동사 원형 앞에다 to를 붙여가지고 이제 부정사를 만드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가 이제 어떤 동사를 명사처럼 쓰게끔 하는 이런 이제 용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문장 중에 동사의 의미가 들어가야 될 때 이걸 이제 명사형으로 넣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적절히 판단해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명사, 부정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동명사나 부정사를 제한적으로 또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해당되는 어떤 경우는 뒤에 동명사만 오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부정사만 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골라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명사, 부정사가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이제 뒤에서 이제 동사 뒤에 뭐 모두 올 수 있는 경우 아니면 이제 동사 뒤에 목적어와 그 부정사가 오는 이런 경우 이런 이제 경우들을 누구누구한테 뭘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같은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구분을 잘 해서 쓸 수 있도록 잘 이제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분사가 있죠. 분사는 어떤 데 누구를 수식하는 데 이런 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체가 예를 들면 뭐 The Crying Boy 하면은 이제 울고 있는 소년 같이 이렇게 소년인데 울고 있는 그래서 형용사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골랐으면은 전체적인 이제 문장을 아주 매끄럽고 그 다음에 이제 풍부한 뜻을 가지는 그런 이제 그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간혹가다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인칭 대명사를 혼동해 가지고 제대로 이제 쓰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이제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할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여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 말을 할 때도 결국은 이제 상대방이 이런 이제 문법에 관련된 것들을 정확하게 지켜주면은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이제 주격이나 소유격, 목적격 같은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좀 써야 되겠고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who, which, that, what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이제 골라서 이제 쓸 수가 이제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관계 부사로 해가지고 장소나 시기나 이유나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 가지고 또 쓸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이런 이제 각 챕터에서 이제 꼼꼼하게 또 이제 계속 설명을 이제 드리긴 하는데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제 에세이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미리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관사를 쓰는 것도 부정관사, 정관사를 구분해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어를 써야 되는데 더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더를 써야 되는데 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오락가락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대로 챙겨가지고 이제 쓰시고 그 다음에 형용사는 이제 부사에 대한 이제 비교급을 잘 이렇게 이제 구사를 하시면은 또 아주 멋있는 그런 이제 수준 있는 문장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형용사나 부사에 대한 비교급을 써야 될 때, 아니면 이제 비교급의 비교급을 또 이렇게 연이어 써가지고 점점 하면 할수록 뭐 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동급에 해당이 되는 건 뭐 as, 뭐뭐 as나 not as 같은 이런 부분들을 또 잘 골라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상급의 경우에는 이제 뭐 est를 붙여가지고 제일 하여튼 뭐 한 거, 이런 이제 부분을 하는데 이때 맨 앞에 더를 또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최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일
좋은 거 아니면 제일 뭐한 거는 하나밖에 이제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일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더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혼동하지 마시고 잘 이제 골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문법으로 배우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있는 걸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에세이 쓸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구와 절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배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구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문장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문법적으로 주어 동사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떤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이제 명사의 기능이나 동사의 기능이나 형용사나 부사의 어떤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 어떤 하나의 어떤 문장 그 의미와 다른 이제 문장을 같이 결합시킬 때 이런 이제 구를 쓰거나 절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떤 이제 구성을 형태할 때는 보면은 이제 형태에 따라 가지고 이 구가 전치사로 이제 시작하면 전치사 구, 그다음 동명사구, 부정사구, 분사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이제 그 문법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영어 책을 다시 한번 훑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문장 그 문법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때 아마 메모해 놨는 것들 다시 찾아가지고 그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해 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사구가 이제 사용이 될 때 이게 이제 주어나 목적어, 보어로 쓸 수 있고요. 동사구로 사용할 때는 이제 본동사나 뭐 이게 조동사, 주로 이제 이 보면은 과거 분사 형태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포맷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구는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쓰면은 굉장히 그 좋은 문장들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쓸데없는 그 짧은 문장을 여러 개 쓰는 것들보다는 하나의 어떤 적절한 길이의 문장을 이렇게 구와 절로 구성해 가지고 이제 하면은 좋은 평가가 받게 되죠. 그다음 이제 부사구는 이제 어떤 이유나 뭐 이런 것들 나타내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구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맨 처음에 in the backyard처럼 전치사로 이제 전치사로 시작되면 이게 이제 전치사 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장소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명사구는 이제 뭐 하고 있는 그 상태를, 어떤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 이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체가 어떤 뭐 하는 것 해가지고 명사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다음 부정사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부정사 자체가 어떤 이제 명사 기능을 하거나 뭐 아니면 이제 또 부사 보호 기능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어떤 he brought a book to lend me,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뭐하러 그 책을 이제 가져왔는가 하면 나한테 빌려줄 책을 한 권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사구는 뭐 진행하고 있는 뭐 이제 동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묘사할 때 이런 이제 부분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절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절은 구와는 다르게 절은 이제 주어와 수어가 포함되는 이제 완성된 문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복합적인 문장들을 만들어 나갈 때 그때 이제 절이 사용되게 되고, 그다음 이제 명사절이나 부사절이나 형용사절의 그 역할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명사절 예를 들어 보면은 what happened yesterday, 어제 발생된 무엇은 meant a lot to me, 나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절 뭐 이렇게 뭐 하는 동안에 이런 이제 어떤 이제 그 의미를 가지게 되고, 형용사절은 이제 어떤 부기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수식할 때 형용사와 예적 역할로 이렇게 꾸밀 때 사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독립절과 종속절이 있으면은 뭐 이유 뭐가 있으면은 이 자체가 이제 종속절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독립절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연결이 될 때 이게 이제 원인과 이유 관계인지 이런 이제 관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을 사용할 때 whether나 if나
뭐 in case나 as, because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이유를 나타내거나 이런 것들 이제 각각의 용법들이 있으니까 잘 챙겨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보면은 구를 쓸 수도 있고 절을 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만들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절보다는 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그 깔끔하게 간결한 이런 이제 문장들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괜히 이제 절을 만든다고 또 이렇게 그 길게 막 만들어 가지고 이거 만들다 보면은 불필요한 이제 그런 단어들이 포함이 돼 가지고 오히려 읽을 때 이제 좀 산만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요령은 어쨌든 이제 구를 만들 수 있으면 구로 만들어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We are planning a trip to the museum 하면 이제 뭐 쉽죠. 우리는 이제 그 여행을 하나 계획하고 있는데 뭐 하는 여행인가 하면 이제 박물관 가는 여행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We are planning a trip so we can see the museum. 뭐 이렇게 풀어가지고 쓰면은 좀 산만하다는 이제 그런 느낌도 가지고 왜 깔끔하게 이제 간결하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좀그 퍼져 있는 듯한 이런 이제 느낌이 드는가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문장하고 문단을 이제 연결시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강조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이제 이게 이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350단어 가지고 그 에세이를 쓰게 되면은 그 자체가 이게 이제 마치 물 흐르듯 이렇게 이제 일관성 있게 쫙 흐르는 응집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그런 표현 많이 들어봤죠. 물 흐르듯이 아주 그 부드럽게 이렇게 이제 하면서 본인 할 이야기는 다 했다는 이런 이제 그 표현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도 이런 이제 요령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을 연결할 때 쓰는 이제 접속사들,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자체가 이제 원인 결과를 나타내는 이런 이제 구조를 에 사용되는 것도 있고 비교할 때 쓰는 것도 있고 조건을 나타낼 때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세하게 또 안에 보면 원인 결과로 나타내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접속사들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할 때 쓰는 접속사들 이런 이제 얘들을 그 강의 자료 교재에서 이제 쭉 설명을 했으니까 잘 읽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 그 글 자체에 해당되는 이제 그 어떤 문장을 만들 때 이 부분들을 잘 좀 활용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단하고 문단을 이제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의 문단에서 이제 맨 처음에 서론은 처음에 뭐 시작하는 트랜지션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 보면 이제 따로 그 이전에 다른 문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이게 전환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attention grab를 이용해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딱 이렇게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이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제 본론에 해당이 되는 전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떤 이제 문단들이 전체 이제 그 에세이 중에서 이제 본론에 있는 이제 문단들이 개별적인 이제 그 논리적인 근거 세 가지 들은 거를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근거, 세 번째 근거를 풀어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전환들을 우리가 이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별로 소주제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귀띔을 해줘야 쉽게 따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에세이의 응집력, coherence를 이제 높여줍니다. 응집력이 높은 그런 이제 에세이가 돼야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는 뭐 숨이 막힐 듯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그 눈을 한 순간도 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응집력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환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 앞에서도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firstly, secondly, thirdly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first, second, third 하든지 이게 이제 같은 유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면 first 하고 그 다음에 secondly, thirdly 하면 이게 이제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외에도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같은 유형을 찾아서 이제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문장들이 연결되거나 이제 이런 거 할 때 앞에 거가 뒤에 게 이제 서로 어떤 이제 비교가 되면은 뭐 likewise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as 뭐뭐 as 이런 식으로 연결하든지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요. 대조를 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를 시켜보라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그 뜻을 전달할 수도 있는데 이때 쓰는 것이 however, on the other hand, but yet, in spite of, instead 같은 이런 부분들을 가져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보충 설명하는 부분들이 and also in addition, in fact 같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예시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하나를 쓰고 난 뒤에 이제 예를 들면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for example, for instance, in general, generally, specifically 부분들은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일반적인 현상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난 뒤에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강조해서 설명하려고 하게 되면은 specifically 아니면 in particular 같은 이런 부분들을 써서 표현들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문법에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 이제 강의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에세이 쓰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 미리 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에세이 쓰기 이제 편할 거라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여러분들 미리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충 설명을 하는데 이 시점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어휘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이야기를 다 들었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런 이제 그 에세이를 이제 쓰기 위해서 준비하는 요령,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뭐 브레인스토밍, 마인드 맵, 그 다음 아웃라인 같은 이런 부분들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들을 이제 이미 배웠고, 과제물로 지금 이제 에세이 쓰기가 이제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실제 조리 있게 발표하고 조리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근거를 잘 이렇게 그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들을 갖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잠깐 이제 그 서울 지역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과 지방에 있는 학생에 관련된 이제 그런 이제 언급을 제가 좀 실제로 제가 들었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발 우리 이제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실력 인정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은 대우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학에 와서 이제 무슨 뭐 단어 공부를 대학에 와서까지 하느냐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실 생각이 있으면 지금 하나라도 더 제대로 된 어휘를 잘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라도 더 많은 용어를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됨으로써 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데 취업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래 그런지 향후 여러분들의 어떤 장래를 위해서 이런 이제 좋은 그 대우를 받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러면 오늘 고생이 좀 더 돼도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 한 학기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어를 체계적으로 잘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영어를 잘 활용하고 그 실력이 영어 실력을 높임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좀 그 지원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실무적인 이제 정말 실질적인 영어 실력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자, 오늘 뭐 특별하게 다른데 지금 질문은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사항들 있으면 계속 이제 그 강의 포탈에 질의 응답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에세이 쓰려고 하게 되면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이제 휘갈겨 가지고 한 방에 써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드물 테고 조목조목 생각을 잘 이제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럼 이제 다시 교정해 가지고 여러분들 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본인이 작성한 그 에세이를 가지고 발표, 영어 발표하는 부분들을 또 할 겁니다. 그 3분 발표하는 부분들을 이제 할 테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거 들고 원고 들고 그냥 읽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원고를 거의 외워가지고 간단한 키워드 몇 개만 메모를 들고 잠깐 보는 정도지 이걸 들고 계속 읽으면 이제 감점 처리하니까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머릿속에 이미 정리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뭐 시간이 1시간 정도 됐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서 우리가 이제 캠퍼스에서 만나가지고 직접 이제 강의실에서 또 신나게 같이 공부할 때까지 또 열심히 하십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또 뭐 요약 정리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 힌트 드릴 게 있으면 또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